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매달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돈은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매달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도는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 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내다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도는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 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내다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돈은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 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매달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돈은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예전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날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자식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일날 연락 한 번 제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생일상을 차리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죠. 이번 생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조용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연락 없나? 태연하게 물었지만 은근히 연락을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이 연락 오겠어? 오늘도 많이 바쁘겠지. 그 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부부 둘이 자식 연락 한 번 기다리는 게 나이 들수록 참 서글프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는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받지 못한 게 속상하면서도 자식 키운 부모의 도리일 뿐이다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다가 문득 TV에서 상속을 둘러싼 드라마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에 아내와 저는 묘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문자 보내서 재산증여 문제로 얘기 좀 해보자고 해봐.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상속을 한다고 해요? 아니, 무슨 상속을 하겠단 게 아니라 애들이 증여 얘기 듣고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내는 잠깐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내일 바로 찾아뵐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하게 연락이 오더니 내일 다 같이 모이자며 그렇게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한데 모여 앉으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색하게 웃음 짓는 며느리들을 보니 슬며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생일엔 늘 한 번도 찾지 않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라니 이렇게 달려오니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아버지 생일에는 연락도 없더니 상속 문제라니까 냉큼 오는 게 참으로 기특하다. 순간 두 아들 모두 얼굴을 굳히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희도 많이 바빴어요. 생신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슬쩍 둘러대자 제가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상속 얘기는 바쁘지 않나 보네. 니들은 바빠도 그건 중요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상속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무슨 큰 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헛소리 하지 말거라. 니들 마음 다 알고 있어. 사실 40년 넘게 두 아들을 키우며 바라봐온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은 부족했어도 두 아들의 성격과 진심은 뻔히 들여다보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화를 애써 누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랑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번뜩이며 기대감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그 표정을 보는 저도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엄마랑 나를 매달 죽을 때까지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줄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아니까 큰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각자 100만 원씩 매달 보내줄 수 있겠나? 아내도 제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받을 재산이잖니.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자 둘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저희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할 텐데요. 그러더니 첫째 아들은 느닷없이 황당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매달 100만 원 드리면 이 집은 나중에 제가 상속받는 거죠? 둘째 아들이 황급히 맞받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반반씩 해야지. 그러자 첫째는 고개를 젓더니 아내와 저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용돈을 드리면 이 집은 당연히 제 거죠? 동생은 용돈 못 드리잖아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얘기 참으로 웃기구나. 아버지 생일은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상속 이야기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하면 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냐? 두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결심을 끝내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이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생각 없다. 우린 그냥 주택연금을 들기로 했다. 주택연금이요? 그래, 주택연금. 이 집을 담보로 우리가 내다 연금으로 받았으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을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집에 대한 기대도 버려라. 첫째 아들은 급히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희와 의논을 하셨어야죠. 이 집, 그냥 주택연금으로 쓰시면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니? 니들은 생일도 잊었고 용돈은커녕 상속 때문에야 달려왔으니 이 집은 우리 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제야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힘없이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돈에 의지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두려움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오. 주택연금 덕에 애들 돈 기대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겠구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평온하게 살아가세. 뒤늦게 찾아온 자유가 주는 평온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요. 남은 생은 이제 온전히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갈 겁니다.